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1학번 문유정입니다. 오늘 저는 총이치 중간고사 과제인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오늘 발표할 내용의 목차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의 정의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메타버스의 예시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발전해가는 메타버스. 세 번째로는 현재 있는 메타버스가 점차적으로 어떠한 길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 정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메타버스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크래시에서 유래된 단어이며 2003년에 린든 랩이 출시한 3차원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으며 초월, 추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 속 아바타를 이용을 해서 일상생활, 경제 활동이 가능한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세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는 5G 상용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 많이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의 특징은 총 5가지의 시로 정의가 된다고 하는데요. 세계관을 뜻하는 캐논, 그리고 창작자를 뜻하는 크리에이터, 디지털 통화를 뜻하는 큐렌시, 일상의 연장을 뜻하는 컨티뉴이티, 그다음에 연결을 뜻하는 커넥티비티, 이렇게 총 5가지의 C가 들어간 단어들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의 자료를 찾기 전까지 주변에서 저한테 넌 혹시 메타버스가 뭔지 알아? 라고 묻는다면 조금 간단하게 가상세계 아니야? 라고 답변을 하곤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메타버스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메타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 아시고 계셨나요? 미국 전기전자학회는 메타버스를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으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인 ASF에서는 가상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공간의 융합이라고 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SF에서는 증강의 시뮬레이션, 내적 요소와 증강과 시뮬레이션,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세계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가지로 분류된 메타버스들을 한번 설명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메타버스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이라고도 하는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증강현실은 또한 혼합현실, 즉 MR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사에서 1990년경 비행기 조립 과정에 가상의 이미지를 첨가를 하면서
증강현실이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때 큰 열풍을 불러왔던 포켓몬고와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팬들 사이에서 잠깐 유행했었던 해리포터 마법사 연합이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났는데요. 해리포터 마법사 연합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서버 종료를 한 관계로 포켓몬고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3장의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플레이를 해본 포켓몬고의 게임 화면인데요. 첫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게임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플레이 화면입니다. 포켓몬고가 큰 유행을 불렀던 이유 중 하나가 증강현실도 물론 있지만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현재 트레이너가 있는 위치를 위성 지도의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주변에서 또 포켓몬이 나오기도 하고 상대방 트레이너들과 또 싸울 수 있는 체육관이라는 곳이 정해진 위치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핸드폰에서 만나는 것과 동시에 실제 거리에서 만나서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네의 특정 지역이나 건물을 포켓스탑이라는 것으로 지정을 해. 만약에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그곳에 가게 되면 게임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도구 등을 얻을 수가 있어서 동네 산책이나 탐방 등도 같이 동시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 플레이 방법 때문에 핸드폰에 GPS 기능을 또 켜야만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의 경우는 트레이너들이 돌아다니면서 포켓몬을 잡으면 여태까지 자기가 잡아왔던 포켓몬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인벤토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인벤토리에 들어가 자신이 잡아온 포켓몬들을 강화를 시키고 내가 또 어떤 포켓몬을 잡았었는지 확인도 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함께 같이 걸어 다녔었던 파트너 포켓몬을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자신이 현재 서 있는 공간에서 같이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또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같이 놀 수도 있으며 저런 화면은 포켓몬을 잡을 때에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켓몬을 잡을 때에는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포켓몬과 포켓볼이 동시에 같이 뜨게 되는데요. 그럼 화면에 떠 있는 포켓볼을 포켓몬을 향해 던져서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의 배경은 바로 신한대학교 국부 실습실에서 제가 한번 찍은 사진입니다. 이처럼 중강현실을 이용을 해 현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포켓몬들을 핸드폰을 이용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을 해볼 것은 라이프 로깅인데요. 라이프 로깅이란 개인이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만나고, 느끼는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을 하거나 또는 장소와 시간에 딱히 구애를 받지 않고 웹사이트에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같은 서비스들이 라이프 로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PPT에 보이시는 사진 2장은 제가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SNS의 사진들을 가져와 본 것인데요. 첫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행복한 추억이나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했던 실시간 공유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은 스토리라는 기능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 앱을 실행을 하시면은 스토리 추가하기라는 이제 기능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 기능을 누르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켜지게 되면서 현재 자신의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24시간 동안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싫은 사소한 추억이나 기록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통해서 공유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이시는 사진은 블로그의 사진인데요. 네이버 블로그는 현재 블로그 챌린지 주간 일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일기로 글과 사진으로 함께 저장해서 남기는 이제 그런 챌린지와 이 챌린지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들로 블로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챌린지에 참여를 해보았고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바로 그 기록을 남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스스로 자신이 적어서 하는 기록 외에도 내가 오늘 먹은 음식의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사진을 기록을 하면 자동으로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다이어트 칼로리 AI, 예전에 찍은 사진을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또 열람을 할 수가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의 기능, 착용한 스마트 밴드를 통해서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 기록하는 기능 등이 모두 다 여기 라이프 로깅에 해당합니다. 전자기기의 발달과 AI 비서의 등장으로 이제 개인의 데이터가 더 쉽게 수집되는 세상으로 변하면서 라이프 로깅의 영역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확대되어 갈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거울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세계란 실제 세계의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 접목한 기술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 세계보다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더 확장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와 똑같다는 점에서 이제 지도처럼 사용이 되거나 건축에 앞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용도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거울 세계의 예로 저는 구글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구글어스를 이용을 해서 신한대학교 정문을 직접 찾아본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구글어스를 통해서 로드뷰를 해서 불러온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사진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저기 로드뷰를 부르시면은 좌우에 총 2개의 화살표가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 누르는 방향대로 따라가면서 실제 거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또 혹은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실제 거리를 확인하는 것 말고도 3D로 되어 있는 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이제 3D로 표현된 건물은 내부도 실제와 똑같이 3D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행지를 찾을 때 미리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가 심해서 여행을 못 가던 시기에는 구글어스 등 이제 거울 세계를 통해서 랜선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이거를 컨텐츠로 이용을 해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상세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세계는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좀 친숙한 개념인데요. 디지털 데이터로 구성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캐릭터 또는 이제 아바타라고 부르는 존재를 매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현실과 유사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즐기는 이제 모든 종류의 비디오 게임들이 여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들고 온 가상세계의 예시는 바로 닌텐도 스위치의 게임으로 이제 2020년 3월 20일에 출시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한 무인도 섬으로 가게 된 주인공이 되어서
섬을 가꾸고 다양한 동물 주민들을 만나면서 즐기는 게임인데요. 이제 주인공의 외형이나 헤어스타일, 옷 등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꾸밀 수도 있고, 동물 친구들에게 선물도 주어서 동물 친구들의 이제 가구 인테리어나 옷들을 또 바꾸고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 동물의 숲 게임을 하는 다른 유저들의 섬으로 놀러 갈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섬으로 이제 유저들을 초대할 수도 있어서 다양한 디자인의 섬과 동물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게임에서 쓰이는 화폐는 벨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벨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고 팔 수도 있고, 또 다른 유저들과 물물 교환도 가능합니다. 현재 보이시는 사진 한 장과 동영상은 제가 실제로 플레이해본 화면을 찍은 건데요. 잠시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난 요즘 우리 감각 세계가 가고 있는 거죠. 혹시 무슨 수학 보지? 자 그리고 여기 시작을 이렇듯 동물 NPC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마크 제이콥스 발렌티노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이용한 마케팅을 진행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본다면 메타버스가 우리 사회에 많이 이제 녹아들어져 있고, 이러한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시도를 이제 한다는 것들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또 도움이 되는 메타버스들이 이제 있는 반면에 메타버스가 불러오는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특히나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제 범죄에 대해서 좀 많은 말들이 존재합니다. 현실의 법을 적용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하나라는 이제 의문점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디지털 세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이제 개인 정보들이 또 생기거나 또 밖으로 새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 외에도 또 이제 비트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금융 범죄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로운 것 뒤에는 또 이제 잘 보이지 않는 해로운 것들이 이제 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발전 가능성이 많은 기술인 이제 메타버스를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면서 이러한 단점들을 꼭 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발전해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가지의 예시를 들어서 메타버스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시로 이야기를 할 방향은 바로 이제 교육 분야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메타버스인데요. 미국의 한 미래학자인 로저 제임스 해밀턴은 2024년에 우리는 2D 인터넷 세상보다 3D 가상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 3D 가상세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육 분야에서는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는데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교육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미래 교육의 전망과 방향성을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PPT에 보이시는 첫 번째 사진은 영남대학교의 이제 입학식 사진을 가져와 본 건데요.
영남대학교는 재학생으로 꾸려진 메타버스 동아리인 YUMC의 기획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 2022학년도 신입생 온라인 입학식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공간에 준비되어진 입학식 장소는 영남대학교 본교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를 이용한 입학식은 작년도 1학기에 순천향대학교에서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각 학생들의 집 주소로 VR 기기를 보내서 VR 기기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착용을 한 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입학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또 실제로 참여를 해본 학생의 말에 따르면 되게 신선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학교 측에서 많은 준비도 해준 것 같고 또 즐거운 추억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들 외에도 최근 교육계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메타버스를 교육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다양한 이런 거는 또 학교 내 행사를 진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풍부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 같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한 사진을 가져와 본 건데요. 이 사진은 좀 게임 화면처럼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가상 공간입니다. 여기는 또 실제 초등학교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기에 메타버스 속 교실 안에는 도서관, 음악실, 방송실 등이 존재를 하고 있고 학생들은 이런 가상의 공간들을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아바타에 도 가까이 다가가야지만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메타버스 교실은 단순히 공간만 재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는 것과 같은 개념들을 똑같이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또 특별한 이유는 또 있는데요. 사진 속의 공간은 학생들이 실제로 직접 아이콘 등을 배치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단순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체험을 함으로써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안전맵 VR 지도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메타버스와 현실을 연결짓는 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은 또 대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첫 번째 사진은 과거 한국산업기술대학교라고 불렸고 현재는 한국공학대학교라고 불리우고 있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실시한 수업 현장의 사진입니다. 한국공학대학교에서는 국내 최초로 VR 기술을 이용해 혼합현실 실습 콘텐츠를 개발을 하여 메타버스 공학 전공 실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고가의 기자재 및 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있는 실험의 제약을 극복을 하고 체험 불가능한 공학 원리를 가상현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체험을 해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전자기학 강의 시간에는 VR 기기를 이용을 하여 코일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기학 실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 가상의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원하는 실습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실습 공간에서는 다수의 학생이 동시에 접속을 하여 학생 대 학생 그리고 학생 대 교수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학 원리를 시각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실습 수업을 통해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보여주는 기술적인 능력과 상호작용이 거의 전 세대를 어울러서 교육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현재 활발한 교환 회의를 통해 새로운 실습형 메타버스 강의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메타버스 실습실에서는 첨단 기기를 다룬 반도체 공정까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산업 공정 체험과 직관적인 학습이 모두 가능한 메타버스 실습은 공학 교육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교를 제외하고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보이시는 PPT 속의 두 번째 사진의 경우는 이번 5월 22일에 생물 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국립생태원에서 준비한 행사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본 것인데요. 일명 에코버스로 메타버스 속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생태 교육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숲길, 하다람 놀이터, 생태학자 존 등 교육 주제에 맞는 공간들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버스에 접속을 하면 다양한 체험과 게임, 이벤트 등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메타버스와 교육의 융합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들을 이제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메타버스에 관한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이제 소개하는 말을 하면서 말했었던 것처럼 메타버스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증강현실, 가상현실 아니야? 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메타버스에는 굉장히 다양한 존재가 있고 메타버스라고 불리기 위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 외에도 다양한 예시들을 찾아보고 또 준비를 하면서 제 주변에도 메타버스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겠지라고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었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제가 하고 있는 게임들 또한 메타버스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메타버스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설명을 했을 때 교육에 관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죠. 많은 다양한 분야가 존재했지만 굳이 교육에 관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던 이유는 제가 학생이었던 입장이었던 것도 있지만 최근에 교수님의 메타버스가 가지고 올 미래 교육 영상을 보고서 좀 많은 다양한 생각이 들어 교육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예시로 선택을 했습니다. 교육과 메타버스의 융합은 굉장히 다양한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현실에서는 실행해보지 못하는 교육들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외에도 조금 몸이 불편한 친구들에게도 또 기회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렇기에 현재 메타버스를 이용한 다양한 교육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교육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이 아닌 현실에서밖에 키울 수 없는 학습 능력 등을 이제 키울 수 없다는 단점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3번 스피치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천절 빨간 날로 인해서 수업이 휴강이 되었고 결국 영상을 통해서 제 발표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으로 찍어서 발표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긴장도 되지 않았고 제가 미리미리 준비한 말들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었으며 제가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찍어서
만족할 때까지 시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발표를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는 순간은 한 번 이상은 찾아오게 될 것이고, 이러한 준비들이 미리 되어 있지 않다면 저의 생각과 의견을 제대로 상대방에게 전할 수도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메타버스 세계 속의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학생들은 현장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놓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가상세계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수업의 방향으로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정해진 길이 아닌 다른 방향의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강의자는 새로운 다른 무언가를 가르쳐줄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버스는 분명히 무수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이점만을 바라보고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 정리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